안녕하세요. 창업을 의롭게 하는 사람 창의사 이찬입니다. 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원가율이 30%, 마진율이 70%인 소매점, 리테일 창업과 관련한 것들 그 반대쪽에 있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원가율이 지난번에는 30%였는데 원가율이 70%, 마진이 지난번에는 70%였는데 이번에는 30% 어떠실 것 같나요? 마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양쪽에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노력, 인건비, 노동에 대한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점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번에는 만들어진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는 이 가장 큰 차이가 이곳에서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덜 들여도 되고 품을 덜 들여도 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점포에서 만들게 되면요, 아무래도 고객들이 커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거 좀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불만 같은 것들을 소비자가 점포에 와서 제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거든요. 하지만 만들어진 물건을 팔 때,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커피, 완제품 커피를 편의점에서 사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커피의 맛이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편의점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동서식품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것은 물건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주체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이기 때문에요. 제조사가 이미 그 리스크를 안는 거에 대한 비용, 즉 물건을 납품하면서 마진율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마진이 낮고 원가율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시작은 사족이 긴데요. 이 두 가지 사업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운영의 노하우나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여건, 본인이 그거에 더 관심이 많으셔야 되겠죠. 대신에 나는 그런 건 잘 못해, 그냥 만들어진 것들을 팔 거야, 하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지고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것, 판매점이가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이런 판매점에 대한 마진 구조, 사업 구조 선택하시게 되겠죠. 오늘은 판매점에 대한 사업 구조, 그리고 그 사업 구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 기준을 가져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마진이 하기 때문에 운영할 내용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사업 구조를 선택하시느냐, 그리고 그 사업 구조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형태로 말씀드리면 1매출 100만원일 때 원가율이 70%, 마진이 30%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매출이 100만원이면 월매출은 3천만원이 되겠죠. 비용을 배분하게 될 텐데요. 원가율이 70%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결정의 기준인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손익구조 보겠습니다. 원가율이 70%이기 때문에 마진이 30%가 남습니다. 30%의 비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마진이 30%든 70%든 비용을 배분해야 되는 요소들은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판매 관리비, 이윤과 감가상각, 그리고 임대료, 크게 보시면 이 4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30% 가지고 이 4항목을 쪼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들을 자잘자잘하게 쪼개지겠죠. 보시면 인건비는 마진이 30% 남았을 때 10% 내외,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5%, 그리고 감가상각과 이윤을 포함한 걸 10%. 그렇다고 하면 30%에서 10%, 5%, 10%를 제외하게 되면 5%를 임대료로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비용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요, 1매출 100만원이고 월 매출로 하면 3천만원이 되겠죠. 3천만원에 마진율이 30%이기 때문에 900만원에서 인건비 10%인 300만원을 제하면 600만원이 남게 되겠죠. 600만원에서 5%의 판매 관리비 150만원, 450만원, 그리고 이윤과 감가상각을 10%라고 했으니까 300만원을 제외하면 임대료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이 됩니다. 10평짜리 판매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편의점을 생각하시면요, 10평짜리 편의점을 하나 구하신다 생각하시면 임대료 관리비로 15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임대료 관리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과 같이 손익구조에 따라서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야 되겠냐, 또는 그 비용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는 필요한 거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1매출을 구하는 객수와 객단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임대료로 구할 수 있는 비율은 5%, 그래서 150만원 임대료 관리비로 낼 수 있는 내용은 평당 15만원 말씀드렸고요. 매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100만원이니까 편의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7,000원씩 150, 동일하게 한 명이 편의점에서 7,000원 정도로 살 수 있게 와야 된다는 거.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 저희가 사업구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는 이 매출과 객수, 객단가, 임대료의 한계선, 이런 것들은 매출이 달라지는 것, 사업구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구조든 어떤 내용이든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 보셔야 되겠죠. 점포 개발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객단가가 얼마죠? 전체 평균적인 객단가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객수는 어떻게 되죠? 그럼 객수와 객단가 가지고 매출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상권들은 평균적인 점포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판단 안에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 또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창업 모델에 있어서 비용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가, 그 내용들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사업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들을 본인 스스로 꼭 판단하고 알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 원가율이 30%, 마진이 70%일 때 손익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원가율이 30%이기 때문에 원가율 30, 이윤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이 50%, 이윤과 감가상각비가 10%일 때 임대료를 10% 정도의 가이드로, 오늘과 같이 원가율이 70%, 마진이 30%일 때 인건비 10%, 비용 배분이 15%, 이윤과 감가상각비가 10%일 때 임대료를 5% 가이드라인.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의 한계선은 5%. 각각의, 지난번은 15%, 이번은 5%. 각각의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효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지난번에는 20평에 450만원을 내기 때문에 임대료 관리비로 포함할 수 있는 게 평당 22만 5천원. 이번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게 5%인 150만원에 10평짜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당 효율은 15만원. 이게 한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물론 매출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상권에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달라놓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같이 창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같이 창업은 성공하는 창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성공하는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가치 창업은요, 성공하는 창업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가치 창업을 하시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치 창업이라는 건 충분한 안전마진, 임대료에 대한
내가 사업이 안 되더라도 임대를 이렇게 내고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성공하는 창업이 될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다른 내용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가르쳐 주는 분들을 제가 점포 개발할 때는 예상 매출을 찍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장사라는 건요. 뭐 사실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세상이 물류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언택트보다는 편리성에 기반한, 내가 집에 있을 때 물건을 갖다 주는 거라고 변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오면서 훨씬 더 이 부분들이 심화될 거예요. 알 수 없는 매출입니다. 또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극복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오프라인 리테일이 전개될지, 이런 부분들은 긴 추세에서는 예측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변동이 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시려면 창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창업을 하셔야 되고, 온전한 창업을 하시려면 철저히 분석하고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또 거꾸로 하루에 얼마를 팔면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되었던 커리큘럼에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고 입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업종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 해주세요. 이 채널이 없어질 때까지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우리 같이 창업해보아요. 함께 시작해.